네, 오늘 일선학교에서는 점심시간에 빵과 우유로 식사를 해결하는 학생들이 꽤 있을 것 같습니다. 왜 학교에서 우리 아이들을 돌봐야 할 어른들이 거리로 나오게 됐는지 밥상머리 토크. 오늘은 학교 비정규직 문제를 먼저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국 학교 비정규직 노조 부산지부 윤미경 부지부장님, 그리고 노태민 정의당 대변인 고지연 변호사 세 분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서울에서 집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요구가 단순합니다. 네. 대통령과 정부 그리고 네. 시도교육감님들이 약속했던 네. 약속을 지켜라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약속이었죠?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네. 그다음에 동일노동 동일임금의 원칙하에 똑같은 노동을 하는데 네. 비정규직이라서 차별받지 않고 격차를 해소하라는 네. 공정임금제, 정규직 대비 80% 공정임금제를 대통령님도 약속을 하셨고 예전에 대선 때 약속을 네, 하셨고요. 네, 시도교육감님들도 3분의 2 넘게가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네. 지금 현 정부의 국정 과제로도 54번에 학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학교 비정규직 초계선이 정확하게 못 박혀 있는 네. 상황이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정부 집권 3년 차가 됨에도 불구하고 어떤 대책도 내놓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꽤 많은 분들이 이번에 참가하신 것 같아요. 네. 예전에 비해서요. 일선학교의 비정규직들이 이렇게 많습니까? 학교 비정규직은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절반 가까이를 인원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학교 안에는 정말 많은 직종의 비정규직이 네. 있어서 학교를 그야말로 비정규직의 종합백화점이라고 저희는 그렇게 얘기를 부르기도 하네요. 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파업은 이때까지 있었던 파업 중에 가장 최대 규모로 그리고 네. 최장기간 파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고요. 네. 오늘부터 3일간 이제 6천여 개의 학교에서 네네. 연인원 9만여 명이 참가를 하고 오늘 지금 서울에서는 전체 팝 참가자 가운데 한 5만여 명이 참가한 걸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서울 집회는 전국에서 다 네. 올라가셨을 테고. 예. 변호사님, 이거 비정규직에 대해서 교육청 조례에서는 지금 어떻게 규정하고 있던가요? 네, 제가 부산교육청 조례를 좀 찾아봤습니다. 네. 현재 조례상으로는 과학 실험이나 실습 등을 담당해주는 교육 실무사를 비롯해서 교육행정 지원사나 조리사, 돌봄 전담사 등의 무려 46개 직종으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네, 세분화되어 있네요. 예, 물론 모든 학교에 이 46개 종류의 실무사가 다 배치된 것은 아니고요. 초등 기준으로 교무, 사서, 전산, 그다음에 돌봄 전담사, 이렇게 특수교육 실무사 등은 보통 다 배치된 상황이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 언제부터 이렇게 비정규직 종사자들이 많아졌습니까? 이명박 정부 때 어린지라는 말이 네. 유행했었던 거 기억하시나요? 네. 네. 그때 이제 영어 몰입 교육을 한다고 하던 시점이었는데 네. 그때 이제 영어회화 전담 강사가 네. 충원이 됐고요. 그리고 독서 중요하다 그래가지고 또 사서에 계시는 분들도 이렇게 비정규직 독서 지도하는 분들도 네, 그렇죠. 나왔을 테고. 또 소프트웨어 코딩이 중요하다 네. 그러니까 또 거기에 때 컴퓨터 실무원 그리고 돌봄 교실도 이야기를 하면서 네. 돌봄 교사 들어온 식으로 했는데 이게 교육은 백년지 대계라는 이야기가 좀 어울리지 않게 사실은 좀 체계적으로 진행된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필요한 인원을 비정규직으로 채우는 방식으로 하면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야말로 비정규직 백화점이 되어버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런 제도는 사실 정부에서 만들고 실제로 이런 비용이나 여러 가지 부담은 지역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이제 부담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 그렇으면 들쑥날쑥했군요. 예. 이 무기계약직 이야기가 방금 나왔는데, 변호사님, 이게 무기계약직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급식조리원, 기타 강사분들도 다 포함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게 정년이 보장되는지, 이분들도 그러면 또 비정규직으로 포함되는 건지, 지금 노조 자체는 학교 비정규직 노조라고 돼 있단 말이죠. 이건 어떤 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무기계약직? 엄격하게 말하면은 네. 채용 당시부터 이제 만 60세의 정년이 보장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기간제나 파트타임 또는 네. 파견직 근로자를 보호하는 비정규직 관련 법률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에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인 비정규직 의미하고는 좀 다르다? 예, 그렇습니다. 네. 또 이분들의 경우에는 근무 일수나 보수는 처우 개선 계획 매년 네. 발표되는 그 계획에 따라서 달라지기는 해도 주당 40시간을 근무하는 것을 기준으로 월 기본급이 또 지급이 되고요. 네. 그밖에 이제 가족수당이라든가 교통비 등의 각종 수당이 지급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관련 법에서 말하는 비정규직에 완전히 포섭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네. 현재 부산시 교육청에는 조리종사원 등 46개 직종에 11,579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요즘 정년이 보장되는 무기계약직으로 채용되어 있고 일부 특수한 경우에는 기간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정년이 보장됐기 때문에 정규직이라고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 노조에서는 이제 정년은 보장됐지만 임금이 공무원하고 차이가 크다는 이유로 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아직 쓰지 않고 비정규직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은 비정규직이 아니다. 예. 이런 설명이신 것 같은데요. 네, 어떻게 네. 보십니까? 예, 법과 현실은 전혀 다르다고 저희는 체감을 하고 있고요. 현실은 어떤가요? 예, 무기계약직은 네. 정규직이 아니고 그냥 비정규직입니다. 고용만 안정돼 있다 뿐이지. 일단 고용만 안정돼 있다. 네네네. 네. 실상은 똑같은 업무를 하지만 네. 임금 차별 그리고 네. 비정규직이라는 이 신분의 굴레 때문에 네. 온갖 이제 갑질 피해라든지 음. 산재 위험 속에 저희들이 놓여 있거든요. 네네. 노조가 이번에 요구하고 있는 게 임금 인상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으로 포함되어 있는 모양이더라고요. 교육청에서 제시한 1.8%는 네. 저희가 교섭을 하기 전에도 오르면 자동으로 올랐던 임금이거든요. 이번에 특별히 더 제시한 게 아니다 말씀이시네요. 네네네. 1.8% 외에 노동조합이 요구했던 임금 요구안에 대해서는 모두 동결한 수용 불가안을 가져왔고요. 네. 저희들이 주장하는 임금 요구안은 올해 최저임금이 174만 원대 정도인데 저희들 네. 기본급이 164만 원대입니다 지금. 네. 올해 그래- 최저임금보다도 기본급이 작다. 네네. 네네. 기본급 미치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이 기본급을 맞추기 위해서 네. 6.24%를 하면 2019년 임금 최저임금에 딱 근접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노조에서 요구하는 6.24의 근거가 거기에 있네요. 네네네네. 음. 164만 원대에서 6.24%를 하면 올해 최저임금으로 수위로 맞춰주기 때문에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부산교육청 입장은 어떻던가요, 변호사님? 현 정부 들어서 교육 공무직의 근로자들 임금 수준은 상당 정도 향상된 것이다. 네. 또 63% 수준에 미달한다라는 그런 근로자들이 전체적인 근로자의 형편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네. 예, 현재 노조의 요구 수준은 지역교육청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큰 부담이다. 이런 입장입니다. 전국적으로 8,600이 됩니다. 그러면 직종마다 수당을 다 요구하거든요. 수당은 다 내놓고 수당을 신설을 하거나 기존 있는 건 인상을 하거나 이거는 내놓고 기본급, 근속수당, 가산금, 정기상여금, 맞춤형 복지비, 그다음에 명절휴가비 이것만 요구한 게 전국적으로 8,600억이고 우리 교육청에도 한 600억 정도 쓰니까 이걸 저희들이 참 수용하기는 어렵죠. 그리고 또 교섭이 진짜 오랫동안 교섭했는데도 뭐 이게 잘 안 되고 결렬되고 이러면 이게 파악하면 저희들도 좀 뭐 이해가 되는데 작년부터 뭐 원래 민노총에서는 뭐 봄 투쟁하겠다 이렇게 예고되어 왔던 상황이고 그래서 저희들도 그 부분에서 상당히 좀 아쉽죠. 애초부터 정규직인 교사하고는 다른 처우를 받을 걸 각오하고 들어오지 않았느냐라는 비판, 그리고 교사처럼 임명고시 치지 뭐 왜 그러느냐 이런 또 이야기도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디가 뭐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예, 정말 많은 저희 학교 비정규직 노동조합이 언론에 저기선 요구를 하면 네. 당연히 그 여론부터 빗발치더라고요. 그렇구나. 근데 네. 저희 학교 비정규직이 요구하는 것은 네. 이전 정권에서도 그렇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 차별 해소 정책은 있었지만 네. 그야말로 삐뚤은 개살구였고 지금 정부에서도 공공부문 비정규직에 정규직화라는 네. 정부의 정책을 그대로 차별 없는 정규직을 하라는 요구인 것이지 네. 저희가 공무원을 시켜달라고 요구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네. 학교에 보면은 동일하게 업무를 하는 직종이 있습니다. 급식실에 영양사 같은 경우에도 비정규직 영양사가 있고 그다음에 공무원 영양교사가 있습니다. 그렇네요. 네. 업무가 학교 급식실에 영양사 업무가 똑같지 않습니까? 네네. 하지만 임금의 출발부터가 다르고 근무를 하면 할수록 그 네. 격차가 더 벌어지는 구조이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 장기 근무를 네. 장기 근속자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더 자존감이 들고 베테랑으로서 기여한다라는 마음이 네. 들어야 되는데 상실감이 더 커진 상태로 그 상태로 이제 정년 퇴직을 하게 되는 꼴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또 임금 차별도 있지만 학교에서 비정규직이라는 신분 때문에 네. 저희가 노조가 없던 시절에는 거의 유령 취급을 받았습니다. 비정규직이 노조가 있고 나서 그나마 이제 교육공무 네. 직원이라는 조례도 생기고 했지만. 비정규직 신분으로서 오는 온갖 갑질 피해라든지 그리고 급식실 같은 경우에는 산재 위험이 대단히 높음에도 불구하고 개선이 안 되는 것을 볼 때 차별은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그러면 비정규직이라고 이른바 갑질 그런 것들이 있던가요? 급식실에서 오늘 밥을 담당하시는 선생님, 네. 국을 담당하시는 선생님한테 이름을 조리사 선생님, 뭐 조리원 선생님 이렇게 직함을 부르지 않고 네. 밥, 국 이렇게
사람 부를 때요. 예, 부르기도 하고 네. 얼마 전에도 언론에 크게 났는데요. 모 학교에서는 급식을 먹는 교직원 식당에서 전보 오신 네. 부장 교사 선생님이 우리 비정규직 선생님에게 당신이 무슨 선생이야. 저희가 호칭은 다 선생님으로 하라고 공문을 다 네. 교육청과 협의해서 내렸단 말입니다. 네. 그런데 당신이 무슨 선생이야. 보조잖아, 보조. 이렇게 모욕을 주면서 지금 그 선생님은 지금 병가 들어가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건 저 사람 됨됨이가. 예. 예, 알겠습니다. 예. 말씀하신 대로 학교 비정규직 근로자분들의 근로 환경 또 어떤지 현장의 목소리 한번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창문은 보시다시피 방충망이라든지 안전 난간대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창문에 매달려서 저희들 창틀하고 바깥 유리하고 이렇게 청소를 하라고 지시를 내려서 대야가 미끄러지면서 제 다리에 부어서 큰 화상을 입게 되었습니다. 차마 그 동료나 저나 같이 가자고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혼자 가겠다. 엘리베이터가 없는 건물의 학생을 이제 교육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이동해야 되는 이런 과정이 제일 사실 학생도 힘들고 저희들도 힘든 부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면에 나왔던 여러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개선 요구라든지 이런 것들이 꾸준히 있었을 것 같은데요. 어때요? 네, 지금은 이제 단체 교섭을 하기 때문에 네. 단체 협약에 따라서 교육청과 노사 간담회나 그 단체 교섭에서 네. 이제 거의 해마다 이제 요구를 하고 있지만 거의 네. 개선되는 거 없이 노조에서는 요구 사항이 몇 년 때 똑같을 정도로 네.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공무원들하고 이렇게 협상을 해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주로? 협상대에 나오면 네. 딱 답이 정해져 있더라고요. 네. 예산이 없다. 아, 네. 예.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 네. 그리고 전보가 있다 보니까 수시로 전보가 되니까 네. 이번에 전보를 와서 아직 업무를 잘 모른다. 아. 이렇게 세 가지 답변이 전부입니다. 지금 그 꾸준하게. 요구사항에 대해서 네. 별로 이게 해결책이 나오는 게 별로 없다는 말씀이시겠네요. 네, 맞습니다. 예. 네. 어때요? 지금 TV 화면에 보면 급식실 네. 이야기가 참 많이 나오는데 네, 네, 네. 실제로 그래 급식실 환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어떤가요? 지금 학교 급식실이 공공기관에 있는 네. 급식 노동자에 비해서 조리원 선생님 1인당 감당해야 될 급식 인원이 네. 2배 가까이가 된다라는 네. 저희가 설문 통계를 다 훨씬 냈었거든요. 일이 많다는 이야기겠네요. 네네네. 그러니까 많은 인력을 감당해야 정해진 시간 안에 대량 네. 급식을 해내야 되니까 밥도 먹을 시간이 제대로 보장 안 돼서 네. 서서 폭풍흡입을 하니까 위탈도 네. 많으시고 네. 화장실 갈 시간도 참다 보니까 방광염에도 많이 걸리시고 아하. 네. 그리고 점심 식사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밥이 움직이고 서로 부딪히고 이렇게 하는 속에서 산재 위험도 대단히 높은 상황입니다. 청 이야기 한번 들어보고 또 말씀 나누겠습니다. 가장 이제 힘들어하는 부분이 이제 급식실에 종사하는 우리 선생님들의 근로 여건, 노동 강도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 교육청에서는 산업안전보건위원회를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노조와 함께 또 근로자와 함께 교육청이 노동 강도를 좀 낮추고 근무 여건을 개선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논의하기 위해서 산업안전보건위원회 구성을 지금 현재 준비 중에 있습니다. 타결이 쉽지는 않겠다라는 생각도 참 죄송한 이야기지만 들기도 하는데 어떻습니까? 앞으로 계획이 있으시다면요. 지금 어제 협의회에서 결렬이 된 상황이라서 네. 오늘 불가피하게 오늘부터 3일간 총파업을 진행하는데 이 총파업 이후에 정부와 네. 시도교육청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저희들도 계획이 좀 나올 것 같고요. 네. 하지만 저희들은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고민하고 있는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예. 이게 뭐 전체적으로 나라 전체적으로 한 8천여 원, 또 우리 부산시나 경남도 같은 경우는 뭐 한 600억 원 정도의 추가 예산이 필요하다고 하니까 사실 시도 교육청을 넘어선 정부 차원의 고민이나 결단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은 듭니다. 그 저기 부지부장님 뵈니까 오늘 저기 한쪽 눈이 실핏줄이 좀 터지신 것 같은데 모쪼록 고생하시는 것에 대한 좋은 결과들이 서로 협의를 통해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바쁘신데 함께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